네, 제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는 스탠딩이 정답은 아니에요. 거의 스탠딩에서 왔잖아요. 방금처럼 뒤에 리어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뒤가 가벼워지니까. 그럼 뒤에 A를 무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앉는 게 낫네. 그렇죠. 뒤로 빼든가. 앉고 서는 거 그거를 잘 분배하셔야 되는데 속도를 낼 때는 앉는 게 좋아요. 속도를 앉는 게 앉기 좋고. 네, 이제 그립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구나. 근데 노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그럴 때는 스탠딩을 하시고. 스탠딩하고 조금 속도 덜 내면. 네, 그러니까 앉고 서고를 빠르게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쓰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방금처럼 뒤가 날아갈 수 있어요. 어이씨, 잡아서 망정. 네, 굳이 안 서도 되는 상황에서 서가지고 체력을 뺄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앉아서 그립을 잘 낸 다음에 속도를 내고 울퉁불퉁한 데가 나오면은 스탠딩에서 이 노면의 충격을 줄이는 거죠. 오랜만에 타셔서 지금 감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잡았잖아요. 그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 초보시면은 그냥 거기서 날아가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잡았잖아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스탠딩 좋습니다. 다시 부러지면은 앉았다가 울퉁불퉁한 데 나오면 스탠딩. 그렇죠. 이런 것만 체력 분배를 잘 해도 체력을 꽤 아낄 수 있다. 스탠딩은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좀 있거든요. 이번에는 다운인데 뭐 심한 다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돌들이 좀 있어요. 여기를 양 발을 다 짚고 총총총총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돌의 노면이 다 튀면서 이제 허리에 충격이 가겠죠. 이럴 때는 스탠딩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고저가 심하면은 그냥 앉아서 가는 게 좋지만 얕다, 돌이 자잘하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스탠딩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탠딩을 해서 이제 이 팔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무릎도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막 칠 때마다 이거를 힘을 주고 있으면은 이 충격도 그대로 오겠죠. 이 팔의 힘은 조금 빼고 이제 하체에 힘을 주면서 얘는 그냥 팔은 완충 장치만 하는 거예요. 방향만 이제 조향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코치 받고 와서 훨씬 편해졌어요, 그냥. 아, 그래요? 몸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쵸.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원래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모터스포츠도 하셨던 분이라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잘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맞아요.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발을 대고 가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죠.
나이스 세이브. 자, 괜찮아.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여기서 되게 잘 잡았어요. 뭐 물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방금은 넘어갔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위험한데 잘 잡으셨어요. 그렇게 넘어지는 게 차라리 안전해요. 자, 나이스. 산에서 지나가다가 이제 서론 타시는 사장님을 뵀는데, 서론도 워낙 잘 나간다고 얘기만 들어가지고 얼만큼 잘 달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달리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타셨어요? 저는 이제 몇 개월 안 됐어요, 입문한. 아, 그래요? 네. 지금 뭘 이제 잃어버리셔갖고 찾으러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복장이 이제 정식 복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엄청 막 이렇게 쏘거나 막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간다. 방금 뭐가 날라온 것 같은데? 요즘 오프로드 씬에서도 전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조용하게 뭐 앞산 뒷산 타실 분들도 많이 타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내연기관의 엔듀로가 뭐 성능은 좀 더 좋겠지만 사실 전기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그것도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이나 그런 것들의 차이도 좀 있고요. 이분도 복장을 풀 복장을 착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 빠르게 가시지는 않아 가지고 좋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다라는 딱 느낌이 드네요. 이게 그냥 순정이 아니라 네. 지금 그 VTB라고 세팅 그 풀로 튜닝한 거예요. 그래요? 서스펜션은 순정이 아니에요? 순정이에요. 서스펜션은 이런 거에 비하면 완전 쓰레기고요. 뭐 그 정도까지. 근데 그냥은 탈만해요. 네. 2T에 비하면 뭐하지만 한 4T 한 450 네. 빠따는 나올 거예요. 굉장히 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 전기 바이크에서도 풀 포지션 그 파워 나오는 그게 있잖아요, 또. 예. 이게 그거보다 세요. 그래요? 예. 지금 오. 이거보다 센 거는 네. 그 스타크바그라고 비싼 네. 거 있거든요. 네. 그게 요거보다 조금 더 힘 세요. 이게 기체가 작아서 비슷비슷할 거예요. 빠따가. 근데 그건 엄청 비싸잖아요. 그것도 한 뭐 2천만 원 뭐 다 하면 넘는다고 그러고. 이것도 뭐 한 1,500 들어가는. 참 비싼 침이네요. 이것도 서스 바꾸면은 뭐 2천만 원이에요. 와. 전기는 이제 준비 과정이 없어. 그냥 딱 뭐 온 하면 바로 출발. 뭐 엔지로도 길진 않지만 그래도 셀 돌고 뭐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뭐 전기 엔듀로든 내연기관이든 다 같은 오프로드이니까 다들 존중하고 서로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승해 보세요. 전에 한번 타보긴 이거 했었어요. 완전히 틀려요, 그런 기체랑. 네. 이것도 기회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요? 소론이 왜 한 아니요, 대밖에 없어요? 아니 이 튜닝된 기체는 이게 세계에서 지금 5번째짜리예요. 이거 어떻게 그냥 악셀 땡기면 나가고 네. 그냥 브레이크예요 2개. 크러치 없어요. 그냥 스쿠터처럼. 최고 세게 해드릴게요. 최고 센 거예요. 이게 너무 센데요? 그럼 좀 줄일까요? 한번 일단 해볼게요. 예. 똑같아. 이게 지금 제일 센 거라고 하시는데 브레이크가 풋브레이크가 없네? 이게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구나. 이게 와. 이게 타보니까 힘은 되게 좋은데 이게 좀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네. 그리고 이제 클러치가 없다 보니까는 약간 뭐랄까 이렇게 뭔가 이 세밀한 컨트롤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와, 근데 전기 타시는 분들 영상 보면은 막 되게 잘 타시던데 그분들은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하신 거야? 그리고 풋브레이크가 없으니까는 자꾸 좀 헷갈려 가지고 약간 과감하게 당기지 못하겠어. 근데 바퀴는 금방 들리겠다. 얘가 기다려. 근데 진짜 조용하긴 하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연기관 엔듀로랑 전기 엔듀로는 아직까지는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의 그런 소음과 운용 방법에서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전기 바이크로 입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내연기관으로 또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연기관 타시다가 또 이 전기 엔진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다. 근데 이제 전기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많고, 내연기관은 사실은 지금 거의 모든 성능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도 쓸만하죠. 힘이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작아가지고요. 네. 앞바퀴가 좀만 시트 뒤로 가면은 앞바퀴가 너무 들려요. 아, 이게 막 울컥울컥 하는데 확 들리겠더라고요. 네. 잘 탔습니다. 여기는 몇 번 안 타셔갖고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타고 이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